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음, 구독자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한 차례 비가 거세게 오더니 공기가 굉장히 선선해지고요. 또 하늘은 높아졌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들인 것 같아요. 곧 점심을 드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산책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들을 좀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을에 한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날에 경기도 교육청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전책들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모든 학생의 지속 가능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어제 2024 9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게 한글날 즈음하여 음, 기초기본학력도 사실은 문해력과 관련된 것, 또 기초 소양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이 한글날 즈음해서 이렇게 날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고 사실 이 한글날 앞뒤로 해서 언어문화 개선 관련된 집중 운영 주간 이렇게 생활인성 교육과에서 제안을 하곤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글날 행사도 하고 학생들의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획들을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행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언어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학습 지원 교육 실천 역량 제고를 통한 부진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기관 평가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요 10월 달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특히 이 3RS와 관련된 해소를 할 수 있는 재시험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지원을 하고요. 또 이 보정 지도를 받은 친구들이 재시험을 통해서 이 부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기초학력 보장 상반기 정책 포럼. 경기도교육청 수준에서 하는데 뭐 뒤에 나와 있겠죠.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하반기 학부모 연수. 올해 인성도 그렇지만 이 기초기본 학력도 사실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기초학력이든 인성이든 건강이든 모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 부분에서도 이 학부모님들 연수를 토대로 가정과 연계한 기초학력 해소 노력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도교육청입니다. 네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찬찬 프로젝트라고 지금까지는 사실 저도 이 용어를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찬이 찬스의 찬, 그 다음에 아마 또 두 번째 찬이 체인지. 그래서 기회와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래서 앞쪽에 찬스와 체인지의 CHAN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찬찬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에 운영할 만한 그런 교육 사업들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 보장 상반기 정책 포럼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관련 연구들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가족들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자리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그 연구물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그리고 심동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이 기초학력으로 보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진단을 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플랫폼이나 자료들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측면, 사회정서적인 측면 어, 등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또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0월 8일 우리 집중 운영 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8일 3시부터 5시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제를 공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구현될 때는 정책의 방향이나 목적이 좀 왜곡돼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 및 학습 지원 정책 관계자들의 관점 이해 및 발전적 개선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나 지침, 정책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두 번째 섹션에 있네요. 세 번째는 교육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존중되는 학습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참여하길 굉장히 꺼립니다. 그렇다고 강제할 방법도 없어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기본 학력 미도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이렇게 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징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 다 갔는데 왜 나는 남아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나 이해도를 충분히 제고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 학습의 실패가 낙인으로 남지 않고 작은 학습의 성공들이 모여서 이 낙인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상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러한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하반기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연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기본학력도 인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많은 학부모님들 참여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연수를 진행하고 아마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자녀의 교육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쉽다면 이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 초등과 중등을 좀 나눠서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책임학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사실 기초학력과 관련된 보정의 적기는 중등보다는 초등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각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구독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별 프로그램은 25개 교육지원청과 지역 학교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초학력 향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우수 사례를 한번 발굴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과 관련된 포럼, 강연, 연수, 사례 나눔 등 지역에서 상황과 여건에 맞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기획해서 운영하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대 주제가 있는데요. 요걸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다뤄서 행사를 마련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진단 보정 시스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외계층 통합 지원 방안.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올해 새롭게 이제 기획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인지적인 부분, 사회정서적인 부분, 또 그렇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교 맞춤 선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어, 이제 올해 학교 맞춤형 선택제가 도입돼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에서 선택하고 뭐 계획, 뭐 예산,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학교에서의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변경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아마 나누는 그런 방향성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기초학습지원센터 발전 방향입니다. 어, 지역마다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포함해서 뭐 위센터나 그 이외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기초학습 지원 센터들이 25개 지역청에 모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초학습 지원 센터가 어떤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나누는 그런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다섯 번째 특수요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그래서 학교의 현장에서 이 학교 맞춤형 선택제를 토대로 아이들을 다중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원하고는 있지만 특수 요인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만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 밖 기관들과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멘토링. 지금 뭐 이제 하이러닝 이외에 기존의 민간 회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학생 기초학력 혹은 교과학습 프로그램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6개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이 6개의 과제들이 각 지역청에서 펼쳐져서 논의되고 또 사례를 나누고 거기에서 함께 협의한 자료들이 도교육청으로 모여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힌트를 주고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찬찬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올해 처음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찬 프로젝트는 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전문가 지원단이 기초학력 향상 또 교육 인프라 보완이 필요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 중에 신청 학교가 선택을 하면 이제 대상은 많지는 않아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파일럿 형태로 6개,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 신청에 따라 전문가 지원단이 지정된 일시 학교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주체별로 내용이 좀 다른데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현장에서의 고충 및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지, 학습 전략 강화, 학습 동기 및 자기이해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타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어, 좀 장기적인 계획,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이상은 만나야 아이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지원 및 지도 전략, 기초학력 및 학습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아마 연수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 지도 방법, 문해력 및 사회성 향상 방법 등 그래서 주체별로 뭐 연수나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요거를 담당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것은 기초학습지원센터라고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건 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도 요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도 단위와 교육부 단위에서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업무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기도교육청 블로그에 나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관련된 리플렛이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브로셔다 보니까 접으면 총 이제 6면이거든요. 근데 PDF 상으로는 이렇게 2면으로 나와 있어서 요 앞쪽에 보면은 일정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관련된 이 온라인 주소들을 좀 이렇게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주요 안내 내용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그리는 기초학력 보장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이렇게 되어 있고 기초학력이란 하면서 이번에 학력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부분 나와 있네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기초학력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 최소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계획하고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보면 기초학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학력 보장 운영 계획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진단하고요.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앞쪽에는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보정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단 검사 실시인데요. CRS 진단, 교과학습 진단, 정서 심리 특수 요인 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정서 심리 특수 요인도 진단이 되고요.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가 또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걸 또 시행을 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거를 어, 시행했습니다. 또 이게 학교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학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맞춤형 학업성 자율평가도 굉장히 경기도 교육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물어봤을 때는 먼저 이걸 시행하고 여기 통과되지 못한 1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RS를 봤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진단한 데이터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지원 협의회를 꾸리도록
지침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요.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다 마련을 했으면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중 학습 안전망. 우린 요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에서 학교 안에서 학교 밖 이 3단계에 걸쳐서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중학습 안전망을 꾸리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맞춤형 선택제, 그리고 지역 기초 학습 지원센터와의 연계, 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토대로 해서 다각도로 이 학교 현장의 기초 기본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을 보시면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기초심화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별에 맞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학교마다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의무로 몇 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돼요? 15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관평가의 정량평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사례나 어려움들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포함 외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심층적인 진단 및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특수 요인이 있거나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그래서 우수한 건 당연히 찾아서 공유를 하고 모든 학교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자, 왼쪽 하단 노란색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다중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연한 학교 맞춤 선택제를 운영하여, 그래서 이 학교 안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이제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두 가지가 주요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다중학습 안전망 구축하고 학교 맞춤 선택제. 그래서 다중학습 안전망 왼편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작은 단위가 수업 내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다중학습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어요. 자, 1단계 수업 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토대로 이제 보조 강사를 지원을 받아서 협력 수업을 하고 이 수업 시간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즉시적인 피드백이나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학습 지원 튜터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안 지원입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 학생 맞춤 통합 프로그램, 학습 지원 튜터,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보충 프로그램, 학습 도약 계절학기 등 이 수업 중에서 하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방과 후라던가 방학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보정 지도를 돕는 게 학교 안의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학교 밖 지원이 있는데요.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학습 상담 특수요인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하죠. 읽기 곤란, 한글 획득, 학습 도약 계절학기 등을 토대로 학교 밖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유학교 말고도 이제 경기 온라인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 온라인 학교의 범위를
경기 이음원학교까지만 본다면 사실은 고교학점제에만 현재는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앞으로 하이러닝에 탑재되는 그런 교육 콘텐츠까지를 모두 온라인 학교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포함시킨다면 이 아이스크림처럼 학생들에게 이 하이러닝을 토대로 기초 기본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다중학습 안전망이고요. 학교 맞춤 선택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중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목적지적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인 경우에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 정산, 결과 보고, 간소화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들 업무를 좀 경감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엮어서 학생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른쪽 보겠습니다. 경기 맞춤형 정책 연구와 지속 가능한 학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요. 앞서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에서 봤던 것처럼 정책 포럼도 여기에서 개최를 합니다. 또 학습 지원 컨설팅단 찬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 기관을 자체로 한 그런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초학력 및 학습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초, 기본 그리고 전문가까지 혹은 기초 심화 전문가까지도 이렇게 연수를 단계별로 기획해서 운영하고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 성과 분석,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것들을 발굴하고 지역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과 이때 이제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내하는 리플렛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다각도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초기본학력 미도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 현장에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 활동이나 예산 등이 제공돼서 실효성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를 좀 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교에 계시면 이러한 것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특히 이제 학교 맞춤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언어문화 개선 그리고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 주간인데요. 학교마다 학생들이 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토대로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아름답고 맑고 투명한 말투를 사용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제가 봤습니다. 진로 직업 관련된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함께 읽어 달라고 다시 한번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요. 요거 바로 이어서 탑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선선한 가을날 산책하시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정리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것들 모두 떨쳐내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언제나 환영이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